아, 이렇게 앉았구나. 이렇게 참새 모의 하듯이 뭐 전깃줄에 모이듯이 이제 이렇게 모인다는데, 그렇지. 이렇게 좀 사실은 이제 이 세팅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라운드 테이블 우리가 보통 하고 거기서 이제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하십시다. 좋은 거는 뭐냐면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시티문에 보시면은 그 인티메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퍼포먼스가 뭐 AT든 뭐 어떤 모든 분야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느끼면서 같이 이제 하느냐라는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앉죠? 아시고 딱 붙여서 앉죠.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그 넓은 데도 있는데 광요회의 할 땐 딱 붙어서 이렇게 앉아. 이렇게 붙어서. 왜 그럴까?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과 미국과 차이점은. 아주 델리케이트한 굉장히 아주 중대 사항을 갖다 얘기하는데, 세팅을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지 같이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붙어 있듯이 다 붙어 있어.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옆에서 같이 붙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게 붙어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막 머리를 맞대서 얘기한다는 거. 근데 한국의 지금 강요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탁 테이블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렇죠? 떨어져 있잖아. 이게 상당히 나쁜 거라. 이 우리나라 이제 컬처인데, 소위 말하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퍼포먼스를 내고 하는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팀에 대한 이제 이름을 짓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팀 리더가 필요해요. 팀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여러분들이 팀 리더를 뽑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팀 네임을 정하고 있는 게 이 다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슈링도 해야 되고 이제 과목은 많고 이게 우리가 다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끼리 정하고 뭐 주먹 싸움을 하든 뭐 팔씨름을 하든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리더를 뽑는 거야. 리더는 아무래도 사회에서 봐갔을 때는 이 티처와 소위 뭐 여러분들의 그 뭐 가불은 아니지만 이 티처랑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좀 할 거고, 내가 그 리더를 통해서 어떤 팀들하고 할 때 어사이먼트를 할 거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 리더가 조금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은 그대로 적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펄크라고 부르요. 펄크. 이 펄크는 뭐냐면 어느 조직이고 어떤 사회고 간에 뭐 충분한 월급이나 보상 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받아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은 이 펄크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리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뭐 급료를 많이 준다든지 보상을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이걸 다 못하니까 이 펄크로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팀 리더는 아무래도 퍼크가 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퍼크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팀 리더 중에서 또 있고,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냐면 이 템퍼럴 요번 이 클래스의 캡틴 반장을 뽑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래서 그 팀들 리더들이 모여서 뭐 묵찌발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하든, 남자들이 있다면 남자들은 한 방에다 집어넣으면은 보통 10분이나 20분 안에 이미 다 자동으로 서열이 정해져요. 아시죠? 그거는? 몰라. 왜 그래? 어떤 메커니즘인지 눈빛 서로 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겠다. 뭐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좀 한다든지 눈빛을 딱 구현해가지고 서열들이 탁 해. 이상하게 돼. 여자들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여자들의 메커니즘은 지금인데. 뭐 이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리더를 정해놓으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내가 리더한테 야, 이번에 휴강 아니면 요 앞에 우리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 아이디어 뭐 하자. 응? 아니면 이번에 게스트. 지금 제가 게스트 스피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번에는 게스트 스피커가 주로 이제 유명했던 분들. 저번에는 우리가 누굴 보냈나 장근석이라고 있나?
장윤석이 불러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사람보다는 주로 이제 우리 선배 중에서 큰 뭐 여기 삼성이나 이런 중에서 그 CEO들, 그런 테크놀로지 했던 양반도. 그다음에 해외 이제 가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3월달, 4월달 올 때 되면은 국제 컨퍼런스들이 많이 해서 해외 유명한 분들이 이제 많이 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 저 그 한국의 그 김난도 씨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 책을 썼던 김난도 서울대 교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방송에 나가서 아마 그 일종의 저는 이제 한양대 대표로 나가고 그다음 서울대 대표로 나가서 둘이서 하는 토크쇼가 있어요. 그걸 아마 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서로 교환해서 나도 거기 한번 가고 그 사람도 한번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기로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많은 게스트들이 와서 좀 얘기도 하고 우리 관계된 서브젝에 관계되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뭐 일일이 다 얘기했었으니까 캡틴한테 딱 하면은 캡틴은 나머지 팀 리더한테 다 치고 팀 리더는 팀원들한테 딱 알려서 이렇게 하는 긴밀하게 연락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고 지금 잘하더라고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서로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번에 배우면서 내가 프로젝트를 줬을 때 그분들이 이 5분들이 어떻게 같이 인터랙트해서 이걸 끝내느냐 그렇죠? 그런 겁니다. 괜찮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은. 그러니까 수업은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해도 좋고 다 한가돼요. 그 중에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졸지 말고 왜냐하면 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졸면은 민폐를 팀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피어 프레셔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피어 프레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피어 프레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는 이 피어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 저 학생 참 우리 팀이 잘 들어왔다. 그다음에 중간고사 정도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막판 뒤집기 조정이 있어요. 나 도저히 이 팀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나 좀 바꿔달라. 그랬을 때 서로 추레이드도 좀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퍼포먼스니까 퍼포먼스고 우리가 그 퍼포먼스에 대한 어떻게 매트릭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재는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히 제가 얘기할 거예요. 약간 수학적인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여기가 우리 한양대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인문학적인 얘기도 있고 어떤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에 관한 그 수학적인 것도 있고 이제 이게 많이 이제 뭐 결합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얘기하는 컨셉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 그쪽이 약했을 때는 동료 좀 누가 그쪽에 있을 때 동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밸류에이션은 주로 팁 퍼포먼스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중간고사와 이제 파이널 같은 것도 이제 있는데 리튼 테스트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그거를 내가 보면서 이렇게 어브저브하면서 어떤 팀이 주로 이렇게 잘 끌어나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뭐 한 30명 정도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냐면은 5명, 20 몇 명이에요? 4명 정도, 24명 정도가 지금 하게 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자기 팀원을 루즈하지 않도록 그 이제 동료를 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는 팀 리더와 팀 네임 그렇죠? 팀 네임을 정한다. 마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에 들어와 있냐면은 5명이 지금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창업이요. 그렇죠? 창업을 하는 거예요. 팀을 해서 지금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이 프로덕트가 나오고 뭐 이번에는 뭐 프로덕트 나온다기보다도 이제 컨셉을 우리가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떤 컨셉을 배워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근데 해보면은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지. 사람의 그냥 감정.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번에 클래스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오늘 끝나서 그거 시간을 보시고 이제 좀 이제 들어갑니다. 첫 저기가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필란트로피의 어떤 그 데피니션, 필란트로피에 대한 데피니션,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그 AP의 역사라고 할까요? 뭐 그런 얘기를 그냥 키 포인트만 제가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책과 지금 이 조교가 다 듣고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이나 파일로 보내줄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고 자기 능력에 따라 어떻게 이제 노트에 필기할 것이냐, 메모라이즈 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 오늘 강의 중에서 일부 키워드를 잡아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키워드를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 시간을 좀 더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더 찾고 호기심을 갖고 물어도 보고 그걸 찾으시면 돼. 이 강의 내용 중에 아무도 인터레스팅한 게 없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용어가 됐던 개념이 됐던 어떤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보는 거는 이제 지적 호기심에 대한 거. 지금 1학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고 과들이 많이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시너지 같은 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은 우리 공대 전체 학장님이나 총장님까지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보고를 해주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 안 좋다더라, 뭐 어쩌더라, 그리고 퍼포먼스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기니픽 정도 느낌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익스퍼리먼트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지 수준이 과연 이건 이게 정 안 되겠다 그러면은 다음 학기는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 학생들이 따라하고 인조이하고 성과가 있고 발전이 될 수 있겠다 하면 이제 좀 더 익스팬드가 돼서 이 과목은 이제 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음 후배들이 이제 단다는 거죠.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하십시다. 자, 이 필란트로피란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필란트로피와 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appropriate technology의 관계가 과연 뭐냐? 제가 지난 학기에 공개 강의를 한 1,500명 정도 모아놓고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질문을 준 게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그 AT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많은 걸 뭐 읽고 실질도 하고 했었는데 그 비케한 교수님이 얘기했던 필란트로피하고 연결하는 건 지금 처음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필란트로피라는 거. 그러니까 필란트로피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마치 지아리 단어 같아요. 지아리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게 몇 명 있냐 이건 뭐 체크는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모를 거예요. 이 과연 뭔지. 그래서 세상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사실 어원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바로 이 필란트로피라는 말이다. feel 사랑한다. anthropy 인간에 대한 애란 말이죠. 근데 이걸 한국말로는 이걸 박애라고 표현을 지금까지 했었어요. 박애. 근데 이 박애란 말이 사실 맞는 말은 아니야. 본래 appropriate technology는 그 말 자체가 좀 이 세상에 좀 underprivilege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제3국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는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를 많이들 공부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그들한테 직접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마케팅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좀 이런 언더프리빌리지 돼 있는 어떤 사람은 poor man's technology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잘못된 얘기예요. 사실은 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이제 소외된 그런 계층이나 이런 지층에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 한 40년 동안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하다가 지금 현재 결국은 이제 많이 하나의 사양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다시 미국을 비롯해서 주로 인디아라든지 뭐 이런 제3국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도 다시 appropriate 제가 줄여서 AT라고 하겠습니다. 이 AT를 보는 관점들이 다시 리바이벌하니까 그래서 어소시에이션도 생기고 저희 같은 이제 이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을 가지고 아주 정식 과목으로 해서 많은 공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와서 이제 이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근본이 바로 스타트가 바로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컨셉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에 대한 사랑. 이 책을 보시면 자세히 그때 당시의 미스, 이 전설 이런 것들이
신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걸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필란트로피를 이해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냐면은 이 잠자리란 말이에요. 잠자리 컨셉이 잠자리인데 이 잠자리는 비행을 할 때 다른 곤충하고 달리 어떻게 도통하죠? 360도 백 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원래 상하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주 묘한 곤충이에요. 날개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인테그레이트란 말이 그래서 이 4가지 날개의 펑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T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필란트로피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필란트로피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 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잠자리 4개를 얘기한다. 하나는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나눔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제 이걸 기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기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필란트로피를 한국말로 나눔이라고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많이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초이스가 없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 그 말 자체가. 우리들이 나눔이다, 뭐 나눔하는 거지. 나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나눔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를. 근데 본래 진정한 나눔은 뭐냐면은 이건 실질적으로 이론상입니다. 남한테 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자기한테 아주 귀중한 거야, 그게. 그리고 자기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야. 예를 들자면은 돈. 이 돈이 제가 봅시다. 제가 지갑에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얼마짜리죠? 이 돈은 빅케안한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그리고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안 할까? 해줍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나는 뭐 돈에 대해서 별로 뭐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얘기할 수 있으지만 돈이 나를 행복해 해주는 것 같아. 전부는 아니지만은 돈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건강한 보통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주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나눔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남는 거, 내가 쓰다 남은 거를 남한테 준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어떤 죽은 뒤에 나오는 장기야. 그걸 나눔이다. 맞아요. 나누죠. 근데 사실은 나누지 않더라도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살아있을 때 2 콩팥이 있었는데 한 콩팥을 나눠주는 거는 더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콩팥은 나를 행복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굉장히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필요한 것을 남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것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알트루이즘이라고 부르죠. 알트루이즘은 이타주의적. 순수한 이타. 이 세상에 이론상으로는 모든 것이 이타주의가 있을 수는 있어요. 100%.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알트루이즘은 100% 존재한다라고 이론상으로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제 자신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셀피시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이기주의라는 게 있죠. 이 모든 컨셉은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에 관해 서로 싸움이고 융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필란트로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나눔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의 합침이라. 셀피시와 이타주의의 합침. 그래서 누가 나눈다 그러면은 뭐예요? 나눈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 행복해지고 있는 걸 나 하나 주잖아. 근데 그게 100% 이타주의일 것 같지만은 거기 안에 셀피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셀피시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psychic benefit이라는 말을 써요. 그 definition에 psychic benefit. 이걸 써야 되나? 여러분 다 아시죠? psychic benefit이라는 psychic benefit. psychic이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베니핏보다 정신적으로 베네핏을 받는다. 남을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느낌이 와요? 행복이 올 수 있죠?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오죠. 근데 내가 주는데도 행복이 안 온다 그러면 다음 주는 걸 스톱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주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했듯이 그 이타적인 알트루이즘과 셀피시가 합작으로 나는 건데 단 50대 50이냐 60대 40이냐 40대 60이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유명인이 만약에 내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다,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한다라고 그렇게 내놨을 때는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거. 자, 이게 나누면 그런 정도로 이제 해나가고. 또 하나는 이 날개 이쪽의 날개가 바로 조이닝이 있어요. 참여를 한다. 본래 그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조이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클래스에 조이닝하고 우리가 어떤 무브먼트라든지 사회를 움직인다 하는데 내가 조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페티션 사인을 한다. 나 그런 거 안 해.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참여해서 사인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길거리에 뭐 나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에 그 아이스버켓 챌린지 같은 데서도 아이스버켓 챌린지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무브먼트 같은 것도 아주 유니크한 게 있어요. 다른 것들보다 이게 굉장히 성공했던 거는 이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필란트로피의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유니크하게 성공을 했던 거예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 아이스버켓이 굉장히 성공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디자인 쓰게 만약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어떤 남을 돕고 사회에 환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이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프로덕트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이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서빙이 필요하다 이게 필란트로피. 서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직 내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를 만든다,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안에 자기가 여러분들의 지금 서빙은 뭐가 있을까요? 팀 안에 팀장이라고 무슨 뭐 월급을 더 주거나 더 하죠. 좀 익스트라 더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 더 시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그런 거 싫어. 나를 받아하지 말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티처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좀 학점 더 받을까 할 수도 있고 뭐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필란트로피를 전공하는 이쪽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가 인간의 그 욕구를 다 억셉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필란트로피다라는 컨셉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여기에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asking, 요청한다는 뜻이. 이 네 가지 열개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14주 동안에 공부하려고 하는 이 appropriate technology의 키포인트는 왜 필란트로피가 필요하냐면 현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메커니즘으로 가지고는 이 에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가성비나 여러 가지 이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죠?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프로덕트를 만들었어. 근데 실수요자는 누구야? 실수요자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커뮤니티에 아주 가난한 불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가 쓰여져. 그 사람들이 이게 필요해.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누가 치러? 값을 누가 치러야 돼? 그럴 경우에는 가진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은 좀 더 그거는 프로페셔널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스테이크홀더들에 의해서 결국 스테이크홀더는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필란트로피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의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선배인 어느 성공한 기업가야. 그 기업가는 수년간 지금까지 열심히 직원들 막 해가지고 지금 뭐 1조, 2조의 기업을 키워내서 했던 분인데 어느 한순간에 나도 돈을 벌었고 했지만은 내가 이 필란트로피에 대해서 해서 나눔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그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사회공동모금회든 어떤 복지기관에 툭 던져놓고 그냥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투자한 내가 기부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겠다. 단순히 내가 준 이 금액이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사회적 투자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줬을 때는 이 1억은 하나의 재화의 이동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게 1억이 그냥 먹는 걸로 쓰는데 근데 내가 투자하는 1억은 이 특히 appropriate technology의 1억은 이 팀에 의해서 밸류를 애드해가지고 10억, 100억의 밸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인베스트먼트라는 컨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나 이런 많은 필란트로피스트의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인베스트먼트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발언 AT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컨셉이. 그 전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 투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미치거나 사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필란트로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의 컨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품는 아까 말하는 알트루이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팩터가 이 안에 녹아 들어가서 갑자기 투자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이 네 가지로 들어가 있다. 자, 재미난 얘기로 우리가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왜 성공했냐면은 다른 모든 이벤트나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하나만 있어서 그냥 뭐 다 같이 동전 져서 그냥 돈 내고 끝나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펀 하고 끝났는데 이 네 가지는 뭐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그 아이스버킷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돈을 내죠. 한번 하는데 내죠. 그리고 아이스를 뒤집어 쓰는 게 어떻게 그 팀에 조이닝하고 그 다음에 서빙 같은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 갖다 지정을 하잖아. 세 사람인가? 뭐 몇 사람 지정했죠.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게 돼 있잖아. 이 네 가지가 아주 묘하게 이제 이렇게 바란스를 맞춘 아주 유니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거를 디자인하려고 비슷하게 했는데 굉장히 지금 쉽지가 않아요. 아주 우연히 이게 나온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다. 그것이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아마 이번 우리 클래스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디자인의 얘기는 많이 없어요. 사실은 아까 말한 좀 더 그런 또 인문학적 어떻게 크게 큰 기획을 갖고 이걸 해나갈 것이냐. 그 중에 이제 우리 클래스의 마지막 파트에 보시면은 주로 펀딩에 관한 여러분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방법, 실무자들이 어떻게 펀딩을 하는지 중요하죠. 펀딩이라는 게 어떻게 자금이 들어오고 자금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대학 이 과목에서 좀 배우고 가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새로운 컨셉, 필란트로피의 자금이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컨셉의 이제 이야기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펀딩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그 펀딩 메커니즘은 결국 가장 근본적인 게 펀딩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펀딩을 주는 사람은 옛날에는 하나의 그 체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옛날에 주이시들의 그 기본 컨셉이 체리티에서 구제에서 일어났어요. 구제. 그러다가 같이 이제 그 그레고 로만 시대 때 이제
그 필란트로피라는 말이 나오는데 필란트로피는 그때 당시에 뭐였었냐면은 주로 원형 경기장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이런 시민사회의 공공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짓는 그런 컨셉이었고 그때 당시에 동시대 때 이 주시대의 그 주다이즘의 본질은 뭐냐면은 구제들, 얘는 뭐 위도우들, 뭐 미망인들, 고아들. 그 심지어는 또 재미난 거는 랜섬머니 같은 거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지. 랜섬이라는 게 어떤 범죄자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하스티지를 잡아가지고 랜섬을 요구하는 거죠. 그 랜섬을 요구할 때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찾아? 그때 소위 말해 구제 자금을 받아서 그 랜섬머니를 페이해서 그 애들을 구하라. 그잖아요. 네, 그렇게 재미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 체리티와 이 필란트로피가 합쳐서 지금 현대 우리들이 말하는 나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이 체리티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사회 현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현상, 심텀. 그런데 필란트로피는 좀 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그 루트 코즈라고 그러죠. 루트 코즈를 하는 거예요. 지금 AT가 많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AT를 디자인했던 사람이 사회의 진정한 문제를 잘 모르고 시작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드링킹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 도와줬어.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야. 점점 더 월스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때는 우리 이제 이렇게 디자인한 사람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필란트로피는 좀 더 AT에 대한 기술과 모든 것 프로덕트를 좀 더 그래스루트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인문학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아니면은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팀들이 여러분들한테 하청을 주면 되지. 야, 니들은 이 사회적 문제는 네 앞에 없고 요렇게 디자인해서 이런 거 만들어내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아무도 몰라.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파악하는 파디가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새로운 컨셉. 사회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인 문제는 수많은 가지가 있죠. 환경 문제, 인간의 인권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퍼버티에 대한 문제, 이니퀄리티에 관한 문제 상당히 세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재미난 게 지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0년,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소위 말하는 이 단순한 체리티에서 필란트로피로 넘어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포드 재단이라든지 록펠러 같은 이런 양반들이 그때 당시에는 악덕 기업이었었다고. 사실은 악덕 기업에다 기업을 컸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생각이 있었던 거야.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이었다고. 20년, 30년 전에. 이게 첫 세대가 오다가 그래서 이런 쭉 오다가 누가 나타났냐면은 워렌 부펫이라고 하는 1세대, 필란트로피 1세대가 나왔는데 이 워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주장한 게 나는 기업가라서 투자가라서 돈을 사회에다 환원할 필요 없다. 낸다면 나 죽은 뒤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은 뒤에 내겠다. 그리고 아들에 관한 한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다 지금 장성해서 아버지 일을 뒤를 해서 이제 돕기는 합니다만은 그 아들 나 재산 다 주지 않겠다. 그 아들이 내 재산을 내 유산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너무 많이 받아서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아니고 너무 적게 받아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정도가 아닌 정도 적당한 돈으로 주겠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서 1982년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82년도에. 나는 돈을 내 죽을 때쯤 되면 주겠다. 그러니까 날 타고 돈 달라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이 투자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을까. 그때 당시에 82년도에. 그런데 이 하나의 필란트로피스트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이 사람을 친 거야. 뭐라 쳤냐면 당신 워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당신이 앞으로 살면 20년 30년 한다면 지금 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둔 돈과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당장 투자해서 나와서 사회적 기회 비용을 상실하는 걸 방지한다든지 거기서 사회적 이익이 더 당신이 돈으로 투자해서 걸어두는 돈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로젠버그 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바꿨던 룰 중에 하나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그런데 처음에 워렌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나중에 맥켄지라든지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그걸 프루브한 거야. 지금 돈이 있을 때 사회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 임팩트나 이 벌어들이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사실 맥켄지에서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워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케이, 나는 지금서부터 돈을 그러면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 시작된 게 이제 시작 1세대예요. 필란트로피 1세대가 워렌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 워렌이 이제 킷이 누구냐면은 바로 빌 게이츠를 만들어낸 거지. 빌 게이츠는 어떤 사람이야? 이노베이트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키운 사람 아니에요? 그럼 벤처 기업에 대해서 그걸 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ATO하고도 빌 게이츠하고 많은 연관이 있어요. 컨셉이 그런 컨셉이니까. 그런데 빌 게이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워렌과 다른 방법으로 진화가 된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세컨드 웨이브라고 그래요. 퍼스트 웨이브는 그 워렌이 얘기했던 그런 컨셉이었고 빌 게이츠는 세컨드 웨이브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 그 임팩트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임팩트. 자, 이게 우리가 왜 AT의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임팩트는 어떤 성과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20명이 이 벽을 갖다가 열심히 1시간 동안 밀었다고 칩시다. 땀이 뻘뻘 났어, 그냥. 여러분의 에너지를 따지면 엄청난 에너지와 땀을 여기다 흘렸어.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임팩트는 제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베스트먼트하고 기부를 하고 체리티 했지만은 세상은 바뀐 게 없다. 그게 임팩트가 없다. 내가 앞으로 쓰는 돈들은 바로 임팩트에 의해서 메저먼트 하겠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메저먼트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이런 대학생들, 여러분들 모든 벤처 기업가들이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지금 중요한 임팩트에 관한 이런 메저먼트를 창안하는 사람한테 자기 전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난리가 났지. 전 세계 대학이라든지 이 싱커들이 그 메저먼트에 대해서 왜냐하면 펀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거리가 되는 거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우리 한양대 속에서 많이 교수님들, 다른 총장님 비롯해 많은 분들, 리더들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요. 한양대가 앞으로 그런 지성인의 이런 생각의 싱커들이 많이 모이는 지성이라면은 지금 제가 두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메저먼트 할 것인가라는. 왜냐하면 메저먼트가 없으면은 측정할 수 없으면은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없잖아. 어디 가는 방향을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다. 아까 학생이 아까 질문 중에 우리가 메저먼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게 내 에리아, 내 전문 에리아이기도 하고 어떻게 성과를 갖다가 측정할 것이냐. 그 성과가 있어야 인베스터들이 할 거 아니에요. 인베스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뚝 주고선 알아서 해. 결과는 없어요. 그냥 잘 좋은 데 썼습니다.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있는 주민 그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500명이 그 물건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일종의 유일한 결국은 그것이 뭐였냐면 아웃풋이었죠. 이 아웃풋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아웃컴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빌 게이츠는 이제는 아웃풋은 필요 없고 아웃풋 가지고는 자기가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 아웃컴을 보겠다. 실질적으로 그 역량이 어떻게 사람의 질을,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그걸 직접 메저먼트해서 거기에 맞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 이게 이제 파라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게 이게 무슨 웨이브? 세컨드 웨이브라는. 그런데 이제 서드 웨이브가 오기 시작했어요. 서드 웨이브가 바로 뭐냐면 마크 주거버크가 한 거예요. 마크 주거버크는 우리들 사회에서는 뭐냐면 빌 게이츠 킷이라고 불러요. 킷. 그자 워렌과 빌 게이츠, 마크 주거버크가 났잖아요. 마크 주거버크는
딱 여러분들 나이나 여러분들 나이 이런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에 생각했던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파라다임에서 약간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직접 대놓고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터트린 게 뭐예요? 52조라 자기 전에 99%를 재산을 갖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환원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꿈꾸던 소위 말하는 LLC, 유한 기업을 만들어서 하겠다. 지금까지는 다 재단이나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기업으로 하겠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사회적 기업이든 이런 쪽에 이런 특별 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부인이 이제 소아과 의사입니다. 소아과 의사가 아무래도 병원 쪽에 이 메디컬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사회 inequality,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불평등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쪽에 이제 아이디어를 갖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나 이런 프로덕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팀들한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한 회사로. 그러니까 이 파라다임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컨트로버셜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서드 웨이브다. 새로운 이제 개념의 이제 필란트로피다. 그러니까 얘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파라다임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수적인 이런 산업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AT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그 14주 동안에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나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큰 픽처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소하게 팀이 그 픽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디자인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줄기를 나눴습니다. 이 분야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전에는 지금 사회봉사단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학교 내. 그러니까 지난 한 15년 동안에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그 리딩 그룹으로서 사회봉사단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잘 모르고 뭐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봉사단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봉사도 하고 뭐 해외도 같이 나가고 막 그랬는데 막상 돌아왔는데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필란트로피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frustrating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얘기는 이 AT나 모든 이런 필란트로피를 단순한 하나의 산타크로스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아이들은 믿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필란트로피, 좋은 일을 한다, 사회 환원한다, 사회 투자를 한다, 이걸 어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 한다라고 하는 이 컨셉은 여러분들이 지금 산타크로스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컨셉에서 빠져나와서 실제 그 명암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모든 렉처나 관계되는 거는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들을 그대로 펼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디스커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신문이나 이런 특별 기획이나 책이나 이런 AT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여러 실패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찾아내기지만 하지만은 제가 보는 그런 각도에 대해서 다시 또 재조명해서 또 볼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이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내공들을 이제 키우는 건데 한양대는 지금까지 중간에 있던 봉사에 관한 실천에 관한 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 세계에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번아웃하거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앞단계인 뭐예요 지금? 앞단계인 소위 말하는 그에 대한 모금에 대한 철학, 나눔에 대한 철학, 봉사에 대한 철학, 바로 여기서 조이닝에 대한 철학, 서빙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 두 클래스가 지금 한양대에 있고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다음 오후 클래스 또 있어요. 그렇죠? 그 클래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제 주로 인문학 쪽으로 들어가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주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그다음 이제 앞에 이제 그게 나오고 중간에 봉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 창출이 되고 결국은 인더스트리. AT는 사실 인더스트리의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실패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산업이 돼야 돼. 결국은 그냥 하나의 운동과 하나의 여러분들이 사이킥 베네핏을 위한 하나의 저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산업으로 크게 이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산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 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봉사가 어디로 끝나야 돼? 이 학생들이 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나 창업이 안 되면은 창단을 하는 거죠.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 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어느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젊은 층들이 엘리트들입니다. 주로 엘리트들이 그냥 취직을 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본인들이 창업도 하기도 하고 지금 말하는 창단을 하는 거예요. 그 창단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되기도 하고 아까 말하는 빌 게이츠 같은 필란트로피스트들이 곳곳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통에 넣는 그냥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걸로 끝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회적 투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자로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도네이션, 컨트리뷰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은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 인베스트먼트.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민간 필란트로픽 인베스트먼트를 주 타겟은 아니지만 하나의 여러분들이 펀딩 채널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과목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지난 20, 30년 동안 했는데 안 되는 거야. 하다가 끊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미국에서 어프로프레이티 가지고 지난 컨설팅을 한 20년 동안 했었습니다. 성공 케이스도 있었고 여러분들 그 레코드를 보면은 환경공학을 전공을 해서 지금 말하는 그 어프로프레이트 어떻게 이 환경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나의 펀드레이저로서 디벨로먼터로서 이제 활동했던 그 내용들이 전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한양대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이제 줄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나 이때 이 과목을 좀 더 그 인문학적 이론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튼튼하게 하고 해서 이 중에 몇 사람들은 아직 이제 1학년이니까 몇 사람들은 이제 봉사를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봉사팀에 참여를 한다 해서 그 사람들까지 하는데 단순한 이제는 한양대에서도 봉사하고 와서 무슨 닦고 나르고 이런 차원의 봉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그 아까 말하는 그 브레인들을 쓰고 그것이 테크놀로지로 전용이 됐든 아니면 문제를 하는 기획 단계가 됐든 디자인이 됐든 우리가들이 많이 쓰는 이제 디자인 싱킹 같은 게 이제 이번에 많이 이제 도입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게 후반부에 이제 디자인 싱킹 같은 것들이 어떻게 디자인 싱킹이 우리 그 AT에 이제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단계가 끝난 사람이 일부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했을 때 바로 잡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다행히 이제 그 잡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리더십으로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까 재단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자기들 그룹들이 만나서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AT,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펀딩을 받아서 많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러죠.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하는 사람. 이게 줄기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배드 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큰 픽처를 했는데 배드 뉴스는 뭐냐면은 이런 과정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불행히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어쩌면은 운명적으로 좀 정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게 지금 학풍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자, 이런 게 참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 있다. 근데 이걸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든지 좀 일어나죠?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액션으로 옮기는 사람은 아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DNA, 여러분들의 인자 안에 50%가 있다라는 거예요. 50%. 이 이론에 의하면은 저는 이제 그 이론을 억셉트하고 우리 이쪽 프로페셔널들 다 억셉트하는데, 인자 50%는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돼 있고 나머지 40%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10%는 어떤 환경적인, 여러분들의 그때 무슨 삶이 어떤 지역에 살았다든 다른 동네에 살았다든 이런 게,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는 10%, 그때 당시 시츄에이션은 40%, 50%는 여러분들이 이미 운명적으로 DNA에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DNA는 변한다는 거 아시죠?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열심히 하냐면 우리 아버지 때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도 또 자식 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거를 갖다 습득하면 DNA는 계속 진화되면서 다음 자식 때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 필란트로피의 마인들도 계속 사람들이 나눔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생각을 다듬하는 순간에 다음 자식 때는 그 DNA에 다 뭐가 들었다는 게 이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 DNA는 못 건드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프로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교육시킬 때 미국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지금 말하는 40%, 10%를 건드는 게 아니라 그들은 50%의 사람을 선정하는데, 뽑는데 시간, 노력을 상당히 많이 들여요. 그러니까 좀 DNA 급이 있는 사람들 트레이닝 하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미국식 아주 방법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이퀄하게 줘야 된다면 다 이제 하는 그게죠. 약간 효율 문제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필란트로피를 이해할 때.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은 저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불쌍함을 보고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DNA가 있는 그 사람이 있느냐.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그 DNA가 있는 거를, 본인이 몰랐던 거를 한번 이 교육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 시키자라는 거죠.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인자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컨티뉴하게 자기의 인생길이,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만약에 그 어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에 관계가 돼 있다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꽃을 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DNA를 한번 본 거. 중간에 그 자기의 DNA를 점검하는 테스트 용지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관심 있어요, 없어요? 한번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관심 있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테스트해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조금 자기 인자를 이렇게 해보고, 나는 본래 그런 인자가 우리 집안 내 머마스에게 있구나. 나 이걸로 나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나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걸 개발할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려있습니다. 그 같은 테스트 툴들도 많이 현장에 나와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1시간 렉처, 1시간 워크숍, 아까 말한 그런 테스트 한다든지 어사인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친구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동료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내가 얘기한 거에 그 서머라이즈된 PPT 여러분들한테 보내줄까요, 말까요? 보내주면 좋겠지. 지금 보내주면 여러분 보면 안 되니까 나중에 끝났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거 다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냥 단순한 PPT, 너무 신경 쓰고 메모라지 그냥 이렇게 했구나. 그 PPT를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앉을 때도 이렇게 이제 똑같이 앉으시고 이렇게 시간에 디스커션 하라. 5분 시간 주고 같이 디스커션하고 그 아웃풋을 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